30년 헌신, 아들의 문자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60대 어머니의 눈물과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식당 주방, 정순 씨가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굳은 살이 가득하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다. 주방 한쪽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어린 아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다. 따뜻하면서도 살짝 쓸쓸한 목소리. 누구나 나이 들면 기대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장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씨의 회상.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우는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낡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아들의 뒷모습, 해맑게 웃으며 엄마 최고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 등이 교차된다. 60대 초반의 정순 씨는 평생을 식당 일로 살아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도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좋겠죠. 그녀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낡은 식당의 비좁은 방에서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점심 장사를 마치면 잠깐 눈을 붙인 뒤 저녁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으로도 아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거실. 정순 씨가 작은 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들은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아들 어린 시절 책에서 고개를 들며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으며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아들의 한마디는 그녀에게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죠. 그녀는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은 아들에게 입히고 맛있는 음식은 아들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가장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 정순 씨는 허름한 한복을 입고 멀리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고생스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대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정순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흐뭇한 미소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객들에게 연신 허리 굽혀 인사하며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꿈이자 소원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정순 씨는 난생 처음 비싸고 고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연신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 거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정순 씨가 앉아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 앉아 정순 씨를 바라보고 있다. 식탁에는 반찬 몇 가지와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다. 정순 씨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이번 달에도 집세는 내가 낼게. 너희 신혼이잖아. 뭐든 처음이 힘들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마음이 편하다. 아들은 조금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저희도 잘해볼게요. 너무 그렇게 저희한테 다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도 이제 어른인데.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그 마음만 받을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아들 부부에게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부부가 불편해할까봐 연락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정순 씨가 식당 주방에서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낡은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벽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그 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과 같았습니다. 정순 씨가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지그시 누른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 희미한 웃음과 함께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에는 아들을 향한 30년의 사랑이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 사주고 매달 용돈까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은 왜 부담이 되었나? 어머니, 자주 오시면 솔직히 좀 부담돼요.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가 불러온 충격적인 가족의 균열. 정순 씨가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며느리에게 줄 집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중이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아들을 향한 정순 씨의 사랑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좁고 낡은 식당 한편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아들만큼은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 거실. 정순 씨가 손수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들고 방문한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정순 씨를 맞이한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아가, 엄마가 너희 주려고 김치 좀 담가왔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김치 떨어져서 사려고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며느리의 밝은 미소에 정순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어도 예쁜 옷이나 맛있는 간식을 사서 며느리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 또한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정순 씨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정순 씨는 며느리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아가,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는 않고? 네,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먹고 힘내서 일하고 있죠. 엄마, 저번에 보내주신 용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항상 감사해요. 너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부르다. 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잊지 않고 아들 부부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물론 아파트 잔금까지 보태주며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식당에서 여전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힘든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부부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가 아들 부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음식과 작은 선물이 들려 있다. 배를 누르려다 망설이는 표정이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온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가, 엄마가 너희 먹으라고 갈비찜 좀 해왔어.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혹시라도 너희 힘들까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솔직히 좀 부담돼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 부담이라니. 그래도 명절이잖니 엄마가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데.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 마음은 알지만 저희도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정순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갈비찜과 선물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눈치가 없었던 건가? 아가에게 폐만 끼친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순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순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다. 주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그녀에게는 더욱 외롭게 느껴진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전화가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예쁜 옷을 사주고 싶어도 혹시라도 그들이 싫어할까봐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며느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부담돼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이 이제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순 씨가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있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그저 멍하니 빈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듯하다. 그 대신 매달 통장에 50만 원씩은 꾸준히 넣어줬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게라는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아들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5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마저도 아낌없이 아들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생활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과 아들의 무심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 부부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고통스러운 울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몰래 용돈 보낸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번호로 온 단 하나의 문자. 엄마, 이제 지원 그만해주세요. 30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3년 후 정순 씨의 식당. 예전보다 손님이 줄어든 듯 한산하다. 정순 씨는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조금 더 지치고 늙어 보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모습이다. 정순 씨에게 3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저 매달 용돈만 보내주며 뒤에서 지켜보는 시간. 언젠가는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 부부를 향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공존했습니다. 정순 씨가 퇴근 후 작은 방에 앉아 통장을 확인하고 있다. 매달 50만 원씩 송금된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다. 그녀는 그 내역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매달 50만 원. 정순 씨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생활비와 이 돈을 모두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몇 년째 입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만큼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이 맛있는 걸 사 먹고 며느리가 예쁜 옷이라도 사 입겠지 하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식당에서 일하는 도중 며느리의 예쁜 원피스를 보고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본다. 아가에게 잘 어울릴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다시 일에 집중한다. 3년 동안 아들 부부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직접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혹은 아들이 자신을 외면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계좌로 축하금을 보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정순 씨는 가끔씩 아들 부부의 SNS를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잘 살고 있구나, 그걸로 됐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깊어만 갔습니다. 정순 씨가 TV를 보다가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출연하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된다. 며느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신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순 씨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 며느리가 방송에 출연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TV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정순 씨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거리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보였고 그 행복의 공간에 자신은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순 씨가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아들의 번호가 화면에 뜬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려다 이내 망설이며 진동을 멈춘다. 혹시라도 또 부담스러운 전화일까봐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들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1년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용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거나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습니다. 정순 씨는 매번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막상 전화가 오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온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연락한 걸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로 문자를 열었다. 정순 씨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눈빛은 흔들린다. 문자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문자 내용 화면에 크게 띄워진다. 엄마, 이제 지원 그만해주세요. 30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건 3초면 충분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정순 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짧은 문자가 그녀의 지난 30년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고 휴대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정순 씨가 식당 주방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통곡하고 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낡은 식당에 메아리 친다. 그래, 이제 됐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아들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 사랑이 결국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다. 정순 씨가 눈물을 닦고 일어선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무너진 줄 알았던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다짐이 싹트기 시작한다. 30년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정순 씨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길고 길었던 3년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문자 받은 다음 날, 어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정리, 보험 해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유산 목록 삭제. 그냥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정순 씨가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30년의 사랑이 무너진 다음 날, 정순 씨는 망설임 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굳어진 결심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은행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굳은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과 정순 씨가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정순 씨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고 직원의 설명을 경청한다. 어르신, 이 부동산 명의를 아드님에게서 어르신 명의로 변경하시는 것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험 명세서들도 모두 정리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 목록도 전부 삭제해주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보통은 자녀분들께 증여하시거나 상속을 남겨주시는데. 그냥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정순 씨의 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담하고 단단한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녀의 말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겪어온 아픔과 이제는 홀가분해지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부동산 명의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들어두었던 보험 명세서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유산 목록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정순 씨가 조용히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간다.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순간 정순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순.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삶에 비로소 정순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온전히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글자들 속에는 그녀의 새로운 다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은행 문을 나선다. 그녀의 얼굴에는 홀가분한 미소가 떠오른다. 발걸음은 가볍고 시선은 앞으로 향한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찾아볼 수 없다. 3년의 기다림은 길었지만 결심은 단 10초면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저 그 방아쇠를 당겼을 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한 미련이나 후회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정순 씨가 거리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진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듯하다. 그동안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상처 입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듯하다. 그녀의 수첩에는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빼곡히 채워질 것입니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정순 씨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온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 이제 정순 씨의 삶은 진정한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상처 끝에 찾아온 이 변화가 그녀에게 어떤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아들 없는 삶, 60대 어머니의 홀로서기 첫 단추. 엄마가 아닌 정순으로 떠난 무작정 여행에서 그녀는 인생을 바꿀 뜻밖의 만남을 가집니다. 눈물 펑펑 쏟게 만드는 그녀의 첫 홀로서기. 정순 씨가 작은 배낭을 메고 버스 터미널에 서 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여행을 떠나는 듯하다. 은행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정순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는 여행. 그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 대한 미련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가 버스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식당과 집만을 오가며 답답하게 지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강물, 그리고 드넓은 들판을 보며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정순 씨가 작은 해변가 마을에 도착한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백사장을 걷는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하다. 어느덧 버스는 작은 해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순 씨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그녀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바닷가에 앉아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정순 씨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푼다. 주인 아주머니 50대 후반과 따뜻한 미소로 정순 씨를 맞이한다. 둘은 금세 친해진 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어르신, 혼자 여행 오셨어요? 보기 좋으시네요.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네요. 잘 오셨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여유를 부려보겠어요. 여기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으니까 편하게 쉬다 가세요. 정순 씨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정순 씨를 대해주었고 정순 씨는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정순 씨는 마음속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와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한다. 둘은 서로 어깨를 기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난 듯 행복해 보인다. 정순 씨는 아주머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맛있는 해산물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아주머니에게서 받으며 그녀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서 정순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순 씨가 해변가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일기 내용 화면에 크게 띄워진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닌 정순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나만의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그녀는 일기장에 자신의 새로운 다짐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닌 정순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나만의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이 글자들 속에는 그녀의 지난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일기장을 덮고 활짝 웃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다. 멀리 바다 위로 노을이 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정순 씨에게 잊고 지냈던 자신을 찾아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진정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당을 접고 흙을 만지기 시작한 어머니. 잊고 지냈던 꿈을 찾은 그녀에게 이건 미쳤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60대에 시작된 도예가 정순의 인생 2막 대공개. 정순 씨가 식당으로 돌아온다. 식당은 여전히 낡고 한산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감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순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식당에 갇혀 지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식당을 정리하고 작은 공방으로 향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예 공예를 배우기 시작한다. 흙을 만지고 빚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젊은 시절 정순 씨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빚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키우고 식당을 운영하느라 그 꿈은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식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녀는 작은 도예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빚으며 그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촉감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장면 정순 씨가 도예 공방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모두들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 도예 공방에서 정순 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주부들까지 모두들 자신만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예 공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는 과정을 배우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함께 작품을 만들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며 그녀는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의 손으로 빚어낸 도자기는 서툴지만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 내레이션 정순 씨의 첫 작품은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예 공예를 통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재능과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집중하는 동안 아들 부부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흙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식당 한편에 전시한다. 손님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고 칭찬하며 감탄한다. 아니, 정순 씨,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식당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어요. 별 말씀을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정순 씨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들을 식당 한편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칭찬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따뜻한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도예 공예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식당은 그녀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도예 공방에서 강사와 대화하고 있다. 강사는 정순 씨의 재능을 칭찬하며 전시회 출품을 제안한다. 정순 씨, 요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작은 전시회에 출품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전시회요? 제가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정순 씨 작품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번에 저희 공방에서 작은 전시회를 여는데 꼭 참여해 주세요. 강사의 제안에 정순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시회라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에 그녀는 용기를 얻어 전시회 출품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 씨가 도예 공방에서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활짝 웃는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난다. 내레이션 정순 씨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찾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흙은 생명을 얻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첫 도예 전시회. 관객으로 찾아온 아들 부부는 이 작품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아들 부부와 어머니의 충격적인 재회와 화해. 작은 갤러리. 정순 씨의 도예 작품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다. 작품들마다 고유의 멋과 정순 씨만의 감성이 묻어난다. 정순 씨는 자신의 작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순 씨의 첫 도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빚어낸 작품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식당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만들어낸 투박하지만 진솔한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지난 삶과 새로운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히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정순 씨의 작품을 보며 감탄한다. 몇몇은 그녀에게 다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그녀는 수줍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관람객 어르신, 이 작품 정말 멋지네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순 씨 환하게 웃으며 이건 제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만든 작품이에요. 제 인생의 아픔과 희망을 모두 담아봤죠. 내레이션 관람객들은 정순 씨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순 씨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동안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 보였습니다. 장면 전시회장 한편. 아들 부부가 정순 씨의 작품을 보고 있다. 그들은 정순 씨가 도예 공예를 하는지 전혀 몰랐던 듯 놀란 표정이다. 정순 씨는 아들 부부의 존재를 미처 눈치채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들 부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이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전시된 작품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작가 정순. 며느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순 씨의 작품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정순 씨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정순 씨를 바라본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스쳐 지나간다.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순 씨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활기차고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은 과거 자신들이 알던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면 아들이 정순 씨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찾아온다. 아들 또한 어머니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품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삶의 흔적과 고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며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우연히 아들 부부를 발견한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 부부에게 다가간다. 너희가 여긴 웬일이니? 숙이며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작품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내레이션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순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함께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원망이나 미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행복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면 정순 씨와 아들 부부가 함께 작품을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떠한 어색함도 없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다. 내레이션 뜻밖의 재회는 정순 씨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 부부를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정순 씨와 아들 부부가 활짝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내레이션 30년의 긴 세월 동안 얽히고 설켰던 가족의 이야기는 뜻밖의 재회와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정순 씨의 용서와 사랑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걸어갈 것입니다. 눈물의 화해. 그 후 60대 어머니는 식당을 이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정순 씨의 갤러리 카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 최종 결말. 정순 씨가 식당을 개조하여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열었다. 그녀의 도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따뜻한 차와 음료를 판매한다. 아들 부부가 함께 와서 정순 씨를 돕고 있다. 내레이션 아들 부부와의 화해 이후 정순 씨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완전히 개조하여 자신의 도예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제 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를 돕고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장면 전환, 정순 씨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잔에 커피를 내리고 있다. 손님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다. 아들은 서빙을 돕고 며느리는 계산을 담당한다. 단골 손님 정순 씨, 여기 커피도 맛있지만 이 잔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순 씨 환하게 웃으며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정순 씨의 갤러리 겸 카페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물론 따뜻한 분위기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작품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 또한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장면 정순 씨가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둘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다. 내레이션 정순 씨는 여행에서 만났던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정순 씨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순 씨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능 기부를 하거나 마을 축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 내레이션 정순 씨는 자신의 재능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예 수업을 열어주거나 마을 축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었습니다. 장면 정순 씨가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예 공예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그녀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흙을 만지고 빚는다. 정순 씨는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예 공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창의력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도예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정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순 씨가 갤러리 겸 카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정순 씨 여러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저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통해 저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가 아닌 정순으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순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도예가나 카페 주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가 갤러리 겸 카페 문 앞에서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멀리서 아들 부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정순 씨의 인생 후반전은 더욱 아름답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30년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정순 씨의 작품들과 그녀의 행복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잔잔하고 따뜻한 음악이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당신의 삶도 정순 씨처럼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